2월 2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일요 광명 선발급 결승전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습니다. 강급자들도 많고 권호철과 주정원이 29기 선수들인데 맞대결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광명 결승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광명 선발급 1라운드 최평들인 배학성하고 조동우의 신경전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로 눈치 작게 펼쳐 나가다가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라운드에는 조창인, 3라운드에는 그래도 민상호가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4라운드는 그래도 강병철이 희속이 없는 경주인 만큼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홍석헌, 정동원, 이윤호 수도권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강병철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발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고 특히 삼복승에서도 이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은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용목, 권호철, 조창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정원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용목, 권호철, 조창인, 주정원의 몸 상태가 시속감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 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이 노조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김영규 과연 경주 프로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규가 지금 비노조 쪽에서 계속해서 시합을 펼쳐 나갔습니다만 이번 회차 지정훈련 때는 한상진, 이은호, 김영규 노조 선수들의 후미를 막혀 나가면서 함께 훈련했었다는 점에서 김영규가 색깔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김영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주 프로 나가기엔 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우수에서 내는 강급자 조동우가 과연 기존 선발급 강자 배학성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동우의 연대가 딱히 없습니다. 경사권 선수도 없다는 점, 나이는 젊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고 조동우가 직선 취입이 제대로 나왔었던 경주도 없었어요. 물론 배학성도 이번 회차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동우보다는 아무래도 배학성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동우가 앞장서고 배학성이 자리 잡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조동우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조동우의 직선 취입 정도는 배학성도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하죠. 아무래도 배학성이 득점이 있기 때문에 정현섭이 자리 잡는 조동우가 자리 잡게 된다면 김준이 따라 나서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가 맨 후미에 있다가 앞선으로 자리 잡고 끌어내서 털어버린다면 정현섭이 더욱더 탄력 받고 경주 프로 나가기는 좀 수월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현섭의 선행 시속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학성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속이 없는 경주라고 강급자 조동호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섭도 아무래도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한데 또 나이도 많다 보니까 끝까지 버텨낸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동우도 배학성보다 한참 나이 어린 상황이란 점에서 배학성하고 조동우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학성하고 조동우의 동반 입장 쪽 경자 중심 가져가보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섭이 힘을 쓰고 배학성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천명 넘은 배학성하고 정현섭 74년생들이긴 한데 정현섭이 2월생이고 배학성이 4월생이다 보니까 74하고 73으로 갈리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나이대가 노장 선수들인 만큼 자연스러운 연대가 펼쳐나가게 된다면 정현섭이 또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배학성이 몰가서 짧게 추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현섭과 배학성과 정현섭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학성하고 조동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배학성하고 정현섭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정현섭의 선행을 배학성하고 조동우가 신경전 펼쳐나가고 뒤를
김주은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3주 전에도 조동우가 선행 나서는 선수 취입은커녕 후미권 선수 견제 나가다가 취입도 못하고 3차권에 밀려났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연섭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연섭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선수가 김주은이죠. 정연섭의 뒷자리를 4번 조동우가 막혀 나가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정연섭과 김준입니다. 정연섭과 조동우 정도는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은 배학성하고 조동우의 동반 입장이 유리할 것 같아요. 다음 복승 주심 배학성하고 정연섭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연섭의 시속이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생각만큼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주은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학성하고 조동을 묶어서 정연섭과 김주은으로 양분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두 선수 타입이 아닌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 2라운드입니다. 조창인이 금요견주 때 좀 아쉬움을 남기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일은 이세혁 상대로 10개 추위까지 나왔었던 조창인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과연 29기 신인 오유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유민의 선행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창인 오유민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창인이 오유민 몰가서 짧게 가져가거나 우리가 조창인이 오유민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유민은 나이가 아주 어리죠. 지금은 고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담금질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선행력도 갖출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창인 입장에서는 당장이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유민과의 협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동반 입상 챙겨주는 경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유민도 조창인의 도움받아서 착승고 진입하면 기분도 상당히 좋고 또 감사한 마음 갖고 다음에 만났을 때 조창인과 적극적인 연합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창인이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면 조창인과 오유민의 동반 입상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5번과 그 조창인하고 오유민의 동반 입상 쪽에 조창인하고 오유민의 동반 입상 쪽을 경자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황종대가 이래저래 받아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인과 황종대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창인이 황종대 챙겨 나갈 이유는 없어요. 나이 마욱은 노장 황종대 챙겨줄 이유도 없죠. 더군다나 황종대 좀 노조 선수들 쪽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는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립 세력이 아닌 노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조창인, 오유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창인과 오유민의 동반 입상 황종대가 받아가게 된다면야 조창인하고 황종대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료경주에 강한 이승주가 황종대 뒷자리를 물고 가거나 끌어내서 조창인의 뒤를 막혀나가는 구기동기생이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이승주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창인, 오유민을 매몰차게 내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권에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창인과 오유민의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구기동기생이자 본인 입으로는 중립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황종대가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야 조창인과 황종대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 3라운드입니다. 민상호도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이틀 다소 좀 5% 정도 부족한 전일도 한상진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민상호 과연 2일수
이재봉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재봉도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일수가 2주 전 1호 경주 때는 뭐 저치기 나서면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성호가 지금 뭐 광명에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 서울 A 미사리에서 함께 훈련했었죠. 미사리에서 8당팀 선수인 이일수와도 함께 훈련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상호 입장에서는 이재봉보다는 아무래도 이일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챙겨주면 민상호 입장에서는 이일수를 챙겨 나가는 작전,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민상호하고 이일수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재림하고 훈련하면서 몸싸움에 능한 정성훈이 받아가면 홈이 분명 털어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상호하고 정상원의 동반 입상, 민상호하고 정성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상호하고 이일수의 동반 입상 쪽에 민상호하고 정성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봉도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일수의 뒤를 밀착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이재봉 착승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정성훈이 이일수 밀어내게 된다면 후미는 허내가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삼복승에서는 허내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상호가 쉽게 짜여진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이일수, 이재봉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그 중에서 이일수와의 협공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털어낼 수 있는 정성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뭐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민상호가 저측에 나섰을 때 정성훈이 몸싸움을 통해서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허내가 쫓아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종필이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상호가 쉽게 짜여진 편성에서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죽을 가능성 배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정성훈 머리 정도는 정성훈하고 허내죠. 정성훈하고 이종필 정도는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박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민상호가 월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일수, 정성훈, 이재봉과 호흡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이일수가 그래도 1호 경주 때 저측 타이밍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상호하고 이일수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일수가 또 분위기판 못하고 직선 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 4라운드입니다. 강병철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도 직선 추입 대결에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강병철, 컨디션과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급자 강병철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주화 자체가 시속이 안 나와요. 이주화가 오게 된다면 정동환이 자리 잡고 강병철, 홍석환, 이은우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화가 반바퀴 지점에서 젖히면 강병철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이 괜찮다면 정동환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병철이 마크 추평과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때려서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정동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강병철과 정동환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병철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홍석환이 밀착 마크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병철과 정동환입니다. 강병철과 홍석환 중에서는 정동환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에 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홍석환이 전일도 직선에서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컨디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홍석환 중심으로 수도권 연납, 이은우라든지 홍석환이 정동환 몰고 와서 직선 추입승을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병철도 아무래도 나이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빠른 시속 견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강병철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발성 추입형 강병철 직전 1호 경주 때도 상당히 좀 힘든 견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홍석환 머리 정도는 홍석환하고 이은우입니다. 홍석환하고 정동환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강병철 인정하고 홍석환이죠. 강병철 인정하고 정동환 두 차권 중에선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정동환 쪽에 상황에 따라서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위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병철의 뒷자리에는 뭐 이윤우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윤우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홍석환하고 정동환을 양분해서 이윤우 후차 공략은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강병철이 뭐 객관적인 기량에선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원체 승부거래 상당히 좀 짧은 취평이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 5라운드 결승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이세혁과 한상진, 최병길, 이길섭은 우세에서 내린 강급자들, 여기에 29기 권호철하고 주정원이 출전하고 있는데, 한 선수는 비노주고 한 선수는 노조 선수입니다. 뭐 저희도 시속이 비슷하게 나왔었던 두 선수, 과연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길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권호철이 자리 잡고 이세혁이 호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상진이 힘을 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정원의 뒷자리를 이길섭과 김홍건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상진도 지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주정원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길섭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전 주정원이 가면 이길섭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정원하고 이길섭의 동반 입상, 기대해 와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한상진의 선행을 주정원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거나 한상진이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주 운영만 놓고 본다면 한상진도 절대 밀리지 않는 또 선행력까지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주정원이 가게 된다면 전 권호철하고 무조건 정면 대결인 것 같아요. 주정원하고 이길섭의 동반 입상, 주정원하고 한상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 경주처럼 최병일이 힘을 쓰고 권호철이 몰고 가고 이석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주정원과 힘대결에서 곧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상진이 넘어서지 못하거나 주정원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최병길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예요.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죠. 시속 지그시 올리게 된다면 주정원이 기다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호철의 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권호철의 최병길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조하고 비노조 양분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인 만큼, 권호철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주정원이 아닌 이세혁과 최병길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주정원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이길섭이나 한상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노조 완승도 상황에 따라서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정원이 이길섭 달고 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김홍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 권호철하고 주정원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정면 대결인 것 같습니다. 같은 본인의 연대 선수들과 적극적인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 권호철이 잡으면 주정원이 못 넘고 주정원이 넘어서면 권호철이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 그 중에서 전 주정원의 선전 가능성, 주광일의 아들의 선전 가능성을 한번 먼저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2라운드하고 3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라운드는 상당히 좀 접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특히 삼복승 과감하게 분산 투자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